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동영상 올립니다. 저는 솔직히 그 동영상을 올리거나 또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 천문명리 하나님의 글 쓰고 한 그 자체는 그 뭐랄까 또 세상에서 말하는 이걸로 해가지고선 뭐 이렇게 명리 풀거나 뭐 해가지고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는 별로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주로 뭐냐면은 그냥 참다운 진리에 하나님 믿고 살아라. 이제 그거를 많이 전파하려 해가지고 한 10여 년, 한 15년 동안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의 글을 써왔고 한 3년 전서부터 이제 글 쓰는 것보다는 이게 동영상 올리는 게 좀 편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뭘 저기 하냐면 이렇게 명리를 통해 가지고선 사람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참다운 진리에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많이 올려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광고 수입 받아가지고 뭐 돈 벌고 뭐 그러면 좋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은 별로 옛날부터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 올리거나 글 쓰거나 뭐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걸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보기로 보이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걸 믿고 살아라. 이제 그걸 전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창세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생명을 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식물이나 동물한테는 없는 인간한테는 고유의 영이라는 그 어떤 그 형체를 이렇게 집어넣어 줬어요. 그 영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단적으로 딱 얘기해가지고선 영이 뭐냐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은 죽으면 동물이나 식물처럼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혼적인 존재는 육체는 깨져도 혼적인 존재 영과 결합돼 가지고 영원토록 산다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영이라는 거는 살아있을 때는 뭘로 그것이 증거되냐면은 저기로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간의 양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무조건 저기 한 것보다는 동물들은 뭐냐면 이렇게 그 지각적인 거에서 자기 습관적인 거 이렇게 가지고 선악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밥 주는 그 주인한테만 충성하고 뭐 이런 식이 되고 하고 하는데 이 동물들은 감정은 있다 할지라도 그 선악 구분은 이성의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인간만은 그 작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하나님 믿고 산다는 거는 교회 열심히 다니거나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신이 마음판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영을 지키며 살아라. 양심을 지키며 살아라. 이것이 그 하나님의 있는 존재이자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그 본보기라는 얘기죠.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 무슨 얘기를 또 많이 하시냐면은 그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이제 그 영은 양심으로 나타나는데 그 양심에 화인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딱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분명히 공생의 기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래가지고서 나냐 돈이냐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뭐냐면은 나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거는 하나님의 양심 영을 지키면서 산다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인간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세상의 재물 돈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을 끼우러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먼저 살다 보면은 계속 그 영이 침탈돼 가지고 점차 이렇게 가면은 양심이 화인을 받아요. 그럼 뭐냐면은 악이 종자가 돼버려요.
악이 종자라는 건 뭐냐면은 또 영의 세계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선의 세계에 있지만은 악이 하는 마귀의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마귀 세계로 접어들어 가지고 마귀의 종자들이 돼 가지고선 이 세상에 선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침탈하고 피해주고 핍박하고 그런 식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한 사자가 있는 것 반면에 악의 종자들이 있다. 이 악의 종자들이 뭐냐면은 제 3자 입장에 딱 보면은 양심의 화인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이렇게 물론 뭐 살아가면서 뭐 재물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에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이렇게 세상 반평 중에 필요하긴 하지만 절대로 양심의 화인 받는 짓은 하지 마시고요. 그 지경까지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요즘 그 6월 28일 날 그 민경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거를 이렇게 재검표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279표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당락에는 지장이 없고 사전 투표에는 그 뭐냐면은 QR 코드를 일일이 다 해보니까는 그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내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하는데 민경우뿐만 아니라 몇몇 그 이렇게 유튜브 사람에서 많이 나오게 하는데 인쇄한 투표지가 가지고 뭉텅뭉텅 그 증거물이 많이 나온 겁니다. 인쇄, 그러니까 일일이 사전 투표해서 개개인이 투표해가지고선 보내줘가지고 검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들이 맞춘 그 확률 조작하고 투표기 조작해서 나온 그 자체를 해가지고 억지로 맞추는 인쇄 투표지를 대량으로 인쇄해 집어넣었다가 하는 그 증거물이 확실히 나왔어요. 저는 서산에 사는 그냥 일개 그냥 필부예요. 그냥 뭐 이렇게 나이가 좀 이렇게 조만간 70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냥 서산에 이렇게 묻혀가지고서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나온 증거나 그 다음에 유튜브를 딱 보니까는 명백하게 인쇄 투표지가 대량을 투입해가지고 부정했다는 것이 딱 나타나는데 대법원은 그걸 안더라고요. 그러면서 QR코드를 일률적으로 다 미리 입력해 놓은 것이 QR코드 일일이 맞히니까 맞았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전 투표는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279표 차이라 가지고 당락에는 지장 없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딱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자체를 그냥 중앙일보나 조선일보에서 그 사실만 그 대법원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만 이렇게 발표하고 말더라고요. 그 이면에 민경욱 대표나 여러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인쇄 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됐다는 거, 이거는 이 대중매체 그 중앙이나 동아나 뭐 이런 데에서 조선일보 이런 데에서 이 인쇄지를 대량 인쇄해서 투입했다고 하는 그 증거물이 꽤 많은데 그거는 발표를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참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기를 해를 가리고서 이렇게 저기 하고 말지 어떻게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들은 많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그 대량 투입했다는 그 선거 자체 부정을 얘기를 않고 이 메이저 대중매체에서는 그거 발표 안 하는 걸 딱 보고 나서는 이걸 해도 너무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서산에 사는 일개 필부이면서도 그걸 그냥 그 아주 평범한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해도 그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부 많이 해가지고 대법원 판사까지 된 사람들이 그런 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들 짜맞힌 거 이렇게 발표한다니까는 참 세상 살아가면서 참 편리하게 살면서도 참 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서는 억울한 사건이 딱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재판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을 하는 사법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걸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명백한 이 증거가 나왔는데도 대법원에서는 자기 양심에도 찔리는 게 많을 텐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뭐 이렇게 부정이나 이상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 자체를 보고 나서는 제가 상당히 제가 이렇게 할 때 왜 저 사람들조차도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 대법관에 뭐 3명이 그걸 주관했어야 하는데 참 니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할 때 이게 밝혀지면 역사적으로 밝혀지면 니들이 어떻게 그걸 발뺌하고 어떻게 그걸 해명할 건지 이거 오명을 씌우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즉 초대 얘기한 것처럼 양심에 화인 받는 짓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 길어지죠. 그래가지고 그 만약에 그 대중 여론이나 이렇게 인쇄 투표제 대량 투표에는 부정이 이게 이제 그 발각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건 선거 자체가 그러니까 작년 4월 15일 날 선거했다는 그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이 돼버려가지고 재선거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파장이 상당히 커버립니다. 그냥 확 냈대요. 그러니까 1960년도에 부정선거 그 이상으로 그 파급 효과는 되게 큽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면은 그 지금의 그 문재인 정권이 있나 그다음에 이해찬이다 뭐 양정철이다 조혜주다 뭐 대법관 이런 사람들 다 쉽게 말하면 4.19 혁명 일어나고 그 60년 4.19 혁명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물론 뭐 이렇게 사형 받고 그런 식으로 되게 큰 파장이 큽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내년에는 분명히 정권이 넘어갈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저기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하고 정세균이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은 같고 정세균이 좀 떠가지고 뭘 것 같긴 하더라도 정권이 교체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윤석열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윤석열이가 하는 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시 파헤쳐라 이렇게 하면은요 거짓말이나 그 저기 그 문재인이 아니라 그 밑에 이해찬이나 양정철이나 이 사람들은 깜빵 가는 게 아니라 까딱 잘하면 크게 당합니다. 분명한 거는 제가 이제 그 동영상에도 올렸지만은 문재인은 내년에 상당히 운이 안 좋게 갑니다. 이민년 내년 운이 상당히 안 좋게 가요. 신살상으로서 망신과 겁살운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깜빵 가는 그런 운세가 딱 내년에 도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여지없이 그 뭐 원전 사고서부터 저기 그 울산시장 선거서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몇 가지 부정으로 해가지고 문재인이 깜빵 가는 거는 거의 뭐 제가 보기엔 확실하다고 봐요. 그거는 윤석열이 경진일주하고 저 문재인의 의뢰는 진의 원진이 돼가지고선 이건 이렇게 뒤로 붙고서 진의 원진이 돼가지고선 그냥 끝장을 볼 때까지 진의 원진이라고 하는 요거는 둘 사이 인적 궁합에서는 끝장 날 때까지 싸운다 그런 식의 해가지고 되게 안 좋은 사이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윤석열이가 대권을 잡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은 무조건 깜빵 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민 개묘 갑진을사에 가서 문재인도 적어도 한 3년 4년은 깜빵에 가 있어요. 그런 운세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은 얘기하니까 좀 사전에 딴 얘기가 좀 많았는데요. 미리 이제 저희부터 얘기했는데 명리는 제가 이렇게 누구보다는 좀 이렇게 교과서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경제학 공부하듯이 심리학 공부하듯이 상당히 저는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역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처럼 명리도 오행론, 육신론, 운송론, 신살론 이렇게 네 가지 다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정리된 일월일사에 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다른 사람보다 뭐 제가 중시해서 보는 거는 하나님과 연계된 영적인 사항의 신살론을 제가 상당히 중요시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주요까지 해가지고 저는 공부를 많이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명리라는 거는 미신이 아니라 이렇게 그 갑자, 울주, 병인, 뭐 정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그 육식갑자의 육식진법의 윤회 이론입니다. 예, 그 명리라는 거는. 그래가지고선 그 오늘의 일진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그 자기의 자기의 일간하고 그 다음에 그 일진하고 이렇게 갑자를 하면은 3,600까지 해가지고선 그 사람이 일진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그날의 운세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명리는 60진표의 윤회일원인데 1961년이 신축년이었습니다. 그때 뭐냐면 박정희가 5.16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선 혁명 일으켰는데 1960년 경자년 4월 달에 부정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나라가 저기 한다 해가지고선 그 박정희가 군사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뒤엎어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내가 이거 비슷한 걸 올린 적이 있었어요. 홍준표나 안철수는 그 내년에 올해 신축년에 혁명의 기운을 잡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동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의 그 대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이 부정선거 인쇄 투표지를 대량 투표는 부정을 언급하면서 그 뭐랄까 밝혀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파급력이 되게 큽니다. 팡 터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혁명의 기운이 딱 도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건드리지 않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회의원이나 대권을 잡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그 저기 인쇄 투표지가 일일이 다 투표한 사람의 개개인이 아니라 인쇄소에서 투표한 그 투표지가 그 대량으로 이렇게 발견된 증거가 있는데 그거는 대법원에도 공식적으로 밝혀달라 이렇게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든가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발표만 하는 순간 그 파급력이 되게 커지게 됐고 그 사람이 내년 3월 달에 있는 대권에 이렇게 승승장 팡 터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의 이 혁명 일원을 지금의 혁명 기운을 올해의 혁명 기운을 잡는 자가 내년 대권에서 파급력을 팡 잡아가지고 지금 이걸 대권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준표는 내가 그 사주를 이렇게 했는데 을일제주 내년에는 이 기운이 꼬르륵 가라앉습니다. 안철수는 대원상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동영상 올리면서 굳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철수는 이 저기 그 인쇄지 대량 투입의 그 증거물이 많이 나왔는데 이걸 해명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한마디만 하면은 안철수는 팡 떠가지고선 의외로 안철수가 내년에는 대권을 이렇게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 혁명 기운을 안철수는 잡아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또 네이버 블로그 1000명이 하나님의 윤석열 사진도 올렸지만은 윤석열이가 올해까지 잘 나가다가 내년 1월 이후부터는 이렇게 꺾이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싸우면서도 이렇게 대권에서도 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최재형이는 거듭 얘기하지만은 양력 생일이면은 윤석열이하고 합이 잘 돼가지고 윤석열이하고 그러니까 짜움이 돼가지고선 같이 한다 이런 식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재형이가 양력 임신 일주의 사람이면은 내년에 대권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난번에도 얼핏 내가 동영상 올릴 때 정상적인 선거 사전 투표 조작을 안 하고 정상적인 할 때는 진보 지금 여권이 160석이고 보수가 140석 요게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사전 투표를 해가지고 지난번 동영상 때 제가 봤던 38석이 이게 이제 오락가락한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메이저 이 대중매체에서 이게 발표를 안 하고 또 이렇게 우야우야 넘어가고 대중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잊혀지게끔 사건화하지 않는 저기를 가면은 그냥 잊혀져 가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얘기하기는 민경호 위원은 지금 혼자 이렇게 해서 싸웠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파급력이 이 인쇄지 대량 투입의 선거 부정이라고 하는 파급력이요. 어느 정도 그러면은 상당히 혁명 기운으로 이게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옛날에 튀니지에서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다 해서 분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랍의 봄이라는 데모가 그냥 이집트서부터 어디에 가지고 확 번져나갔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인쇄지 투표 대량 투입의 이 부정, 그러니까 조작이죠. 조작 부정.
조작 부정을 했다는 거를 어떠한 그 대중매체에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사건 사고가 있어야만이 이것이 이슈화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시장에 아주 분신자살 같은 어떠한 그 좀 이렇게 남들의 그 흥미를 끌 수 있는 큰 사건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민경욱 의원 사주는 제가 다시 한번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민경욱 의원이 8월 병신월이 되면 민경욱한테는 좀 괜찮은 운기가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8월달 되면은 요게 혁명 기운해 가지고 이 부정 선거에 그것이 좀 이렇게 표출돼서 나와 가지고 민경욱이가 좀 이렇게 확 뛰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운이 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올해 신축년은 1961년 5.16 혁명의 그런 기운이 명례 60윤회 일원에서 그러니까 와 있는 운기입니다. 그거를 잡아라. 이제 그런 식의 얘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국회의원에서 대권을 예상하고 노리는 사람들은 이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해가지고 이슈하면은 그 사람이 확 밀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경욱 의원이 제가 이렇게 좀 여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민경욱 의원도 지금 뭐 윤석열이나 최재형처럼 밖에서 대권을 출마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